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산뜻하게 월요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겨울인데 별로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600명대로 넘게 나왔죠. 그래서 다들 코로나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 주식 마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왜군을 무찔렀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의 타이틀 제가 좀 13개의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절반. 사실 지난주 시황을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미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제목을 이렇게 깔아봤고요. 시간에 쫓기는 이 타임인데요. 영어로 타임. 시간에 쫓기는 투자 하지 말라는 이런 말로 오늘 시작을 해보면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또 어떤 투자를 또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지금 시장 지수를 아웃퍼폼이죠? 아웃퍼폼, 그죠?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한데 초과 수익을 낸다고 하죠. 한글로는 초과 수익. 지금 이러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만 많이 올라가는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내가 상대적으로 소외적 박탈감이 들기 때문에 짜증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오는 걸 텐데, 그런 시간에 쫓기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아시아권 이슈인데요. 미국 시장은 이제 금요일 날 마감을 했고, 제가 주간 이슈라고 위클리 이슈를 주말에 토요일 날 항상 올려드리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간의 정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금요일 날 미국장 마감하고 여기 이슈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요일 날 나온 소식 중에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 오늘부터 아마 지금 접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번 주 10일 날 자문위의 심사 후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백신이 계속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접종이 되는 거죠. 접종이 되는데 미국인 10명 중에 4명은 그죠? 안 하겠다 이런 지금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백신이 너무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심할 거라고 좀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쉽게 맞지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미국 실업률은 주간 이슈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즉 11월 실업률이죠. 이게 전월달 10월달에 6.9였는데 0.2% 감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비농업 고용지표라고 해서 ADP죠. 이런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24만 5천 건인가요? 24만 5천 건으로 전월 대비 거의 60% 가까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즉 경제 참가율, 실질적으로 실업을 하고 경제를 참가하지 않겠다는, 즉 포기한 숫자를 빼다 보니까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효과, 즉 실제 체감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10% 이상에서 있다는 분석도 뉴욕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고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한국의 수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10% 정도 좋아지는 걸로 나왔었는데 전년 대비 무려 21.1%,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무르익는 그런 모습을 지표로 보여줬다.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도 53을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50, 즉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상당히 보여주는 그런 숫자로 경제 지표는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2745포인트에 장은 마감했지만 장중에 2750포인트 또 역사적 최고가를 또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증권사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2800에서 그죠? 2900,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이 아니라 올해 가능한 숫자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은 1000도 올해 가능할 것 같다. 오늘 코스닥이 926포인트에 끝났죠.
지금 지수가 레벨업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싹 쓸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난주에 데일리 시황에서 계속 시가총액 계산을 목요일 금요일 계산하면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0개의 종목, 정확히는 13개 종목이고요. 1위부터 13위는 아니고요. 제가 좀 일부 나눠놨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1944조거든요. 오늘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마감가가요. 이거에 거의 49.8%까지 지금 차는 모습입니다. 즉 대형주 13개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나머지는 좀 기간의 매물 폭탄에 때려맞는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하는데 지수는 즉 상승하는데 하락 종목은 거의 2배, 3배에 가까운 수익률 내기가 매우 어려운 장세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과 닉스, 오늘 같은 날은 삼바, 셀트리온을 4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기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시가총액 1, 2, 거의 3, 4위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정말 대박이죠.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전고점 2018년 1월이었거든요. 932포인트, 이제 6포인트 남았고요. 아마 내일 돌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역시 셀트리온 효과도 있었고 대형 바이오주들이 되게 강했던 이슈로 코스닥이 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내 1000 돌파는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3개 종목입니다. 정확히 이게 반도체죠. 이게 반도체, 이거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로 대표되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2차전지로 대표되는 LG화학, 삼성SD,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자동차, 최근에 이 GMP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레벨업된 현대차 3인방입니다. 근데 이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이 결국에는 테슬라를 따라갈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전기차가 이 eGMP로 EV 자동차들이 정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 성장성을 보고 수급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팩트입니다. 자, 현재 지수를 이끄는 대형 주도주라고 지금 요 5개 섹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전기차고요. 3일, 4일 제가 지난주 목금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이때 이 13개들의 시총합이 목요일 919조, 오늘 943조, 오늘 967조입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지금 거의 50조가 또 늘었습니다. 그죠? 거래소는 어땠죠? 거래소 시가총액 50조가 안 늘었어요. 즉 분자가, 그죠? 분모보다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차지하는 게 더 커지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날 안 올랐던 삼성바이오가 6%, 또 셀트리온 계속 강했는데 또 6%. 이 바이오주가 거의 시가총액 4위, 5위인데, 그죠? 반도체 1, 2, 3위, 반도체 1위, 2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같이 오르다 보니까 요 4, 5위가 아니라 아마 3일 거예요. 삼바가 3위고요. 셀트리온 4인가 5인 정도 할 텐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봤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분자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거. 이게 지금 반도체 스퀘어, 롱, 흔히 말하면 타업종, 숏. 이게 숏은 외국인 숏이나 개인이 숏했다는 게 아니라 기간에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매물. 이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즉 다른 종목 다 빼도 이 13개의 종목만 지금 올려도, 지난주에는 목금은 이거 거의 다 강했거든요. 거의 다 강했는데 오늘은 다른 걸 좀 팼죠. 팼다기보다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사더라도 기간의 매물이 나오면서 이쪽은 수급이 매수가 강한데 이쪽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5개 종목만 올려도, 13개가 아닌 오늘은 5개 종목만 올려도 시총 거의 1위에서 4개에서 5개, 5위 종목만 올려도 이 분자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전체 시총의 파이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이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시가총액 큰 것들이. 자, 근데 여기서 유동성을 체크해 볼게요. 현재 예탁금이 지난주 목금 좀 빠졌어요. 그래서 60조 이하로 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59.8조.
평균 예탁금은 60조가 여전히 넘고 있고요. 신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용에 대해서 뉴스에서 되게 부담스럽다 이런 계속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야 돼요. 코로나 때 예탁금이 20조 미만일 때 신용잔고 7조 때랑요. 지금 예탁금이 3배나 가까이 올라가서 신용잔고가 올라간 거는 제가 보기에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어서 좀 부담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같이 분모의 파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분자가 신용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신용 물량은 아니지 않나. 즉 대기 매수세가 강한데 이 신용을 자꾸 뉴스에서는 폭탄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받쳐지는 게 일평균 거래대금 30조 이상이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하위 32조가 넘었습니다. 자, 수급을 전체적으로 좀 연말이니까 좀 체크해 볼게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코스피입니다. 개인이 44조를 샀고요. 기관이 25조 팔았고 외국인이 21조 팔았습니다. 개인이 결국 샀죠. 그죠? 근데 의약품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이 의약품을 샀어요. 코리아 헬스케어 업종이 이렇게 강해졌나? 이 셀트리온과 삼바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코스닥 어땠죠? 개인이 16조, 기관이 10조 던졌고요. 외국인 1조, 외국인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외국인 판 거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올해 유동성의 힘은 개인이었던 게 맞아요. 최근에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거래소를요. 패시브로.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외국인이 27조까지 팔았다가 그죠? 지금 21조까지 줄었습니다. 역대급으로 팔았었어요. 판 것도. 근데 역대급으로 최근에 한 달 만에 7조, 8조를 샀었죠. MSCI 리밸런스가 하루 만에 또 2.4조를 매도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올해 개인의 유동성이 이마만큼 훌륭했다는 거. 동학개미가 옛날과 다르다는 스마트 머니라는 게 다르다는 거를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HTS로 그런 시장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 코스피 18조, 코스닥 15조, 거의 33조였죠, 뭐. 그죠? 자, 오늘 수급 어땠습니까? 오늘도 개인이 9천억을 샀습니다. 기간 9천억 팔았고요. 외국인 아침 내내 팔다가 거의 종가 무렵 거의 사들이면서 팔지도 않았어요. 코스닥 외국인 1,000억, 개인이 아침에 사다가 팔았고 아마 개인 대주주 물량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은 그걸 다 받았습니다. 기간은 코스닥 오늘 물량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던질 물량 없는 것 같고요. 시장 매핑 볼까요? 시장 매핑 보면요. 어떻습니까? 전기전자, 그죠? 전기전자 1.56%, 의약품, 오늘 삼바랑 셀트리온의 역할 5%입니다. 5%. 자, 보시면 요 두 개가 다 올렸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오늘 유통업종, 유통이 뭘까요? 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죠? 서울 리그라는 것도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이 시가총액 거의 30조 가까이 되는데 15%가 올랐어요. 서울옵션도 올랐고, 그죠? 뭐 운송장비, 통신장비 여러 개 있었는데 역시 바이오가 제약업종 엄청 강했죠. 바이오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코스닥을 개인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뭐 민다기보단 이 5일선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매우 좋아요. RSI 지표, 가열 지표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부담은 되는 것 같지만 꺾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타고 가고 있고 RSI 지난번 고점까지 다시 올라왔지만 거리낌 없이 올라가는 개인의 유동성이, 심지어 기관이 저렇게 파는데도 개인의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볼까요? 대형주 위주로 보면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시가총액 큰 것들 중에 그죠? 뭐 나머지는 다 던졌어요. 나머지 던진 게 던졌다기보다 매도세가 강했죠. 근데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 삼바, 셀트리온, 셀트케어 무려 코스닥 시가총액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조입니다. 14조 그죠? 14조가 아니라 14%가 올랐어요. STP팜 오늘도 강했고요. 오늘 STP팜 장 끝나고 1100억의 12 발행이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 그 이제 RNA 그죠? 그리고 뭐 이제 CMO 이런 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모는 크지만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십자 쪽에 혈장 치료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뉴스들, 그리고 뭐
라이선스 아웃부터 해가지고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강했다. 이쪽도 보시면 제약업종 보십시오. 엄청 강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HLB 생명과학, 대형 시가총액 큰 바이오가 굵직굵직하게 시장을 끌어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반도체랑 PCB 쪽은 좀 약했어요. 근데 5G 쪽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 28%, 5G가 다시 좀 시장에 턴을 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뉴딜 쪽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제가 계속 올리려고 하는 LNF도 52,800원 고퍼주거든요. 대표적으로 고퍼주인데 왜 제가 LNF를 올리려고 하는지 한번 영상이 올라가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뉴딜 2차 전지 쪽도 계속 지속 관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은 경기 민감주로 대표적으로 몇 개만 그냥 갖다 깔아놨거든요. 엔터주랑 그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 깔아놨는데 그냥 관심 가지려고 보는 종목들이니 여러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변동성 지수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좀 오른다 해서 좀 불안했는데 오늘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난주보다는 높게 끝났고요. 근데 고점에서 좀 내렸습니다. 근데 요게 요 정도 올라가면은 지수가 한번 조정받지 않을까, 지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두려운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바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면서 다른 것들이 조정받으면, 오늘도 장중에 지수는 꽤 마이너스가 많이 났었거든요. 걔네들은 플러스인데 다른 것들 더 때리면 지수는 마이너스 보낼 수 있어요. 시가총액의 반의 비중이지만 다른 반의 비중을 더 때리면은 지수는 보합 아니면 일부 마이너스 조정의 빌미죠, 그게. 근데 업종을 더 차별화되는 그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그런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감 멘트 말씀드릴게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2750선 역대급 최고치를 경신하였고요. 오늘 주된 역할 요거랑 대형 바이오, 특히 삼바랑 셀트리온이었죠. 그죠? 삼바랑 셀트리온. 이 4개의 종목을 오늘 가지시지 않은 분들은 언더퍼폼 했거나 아니면 다른 바이오주를 좀 집중 포트폴리오 가지신 분이나 아웃퍼폼을 하셨을 겁니다. 이 아까 5가지 섹터, 이게 지금 대형주로만 가지만 저는 내년에 결국 또 넘어가면은 21년 넘어가면 이것들에 대한 밸류체인, 즉 반도체는 밸류체인 있죠. 전기차도 밸류체인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 이 언택트도 꼭 카카오 네이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택트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를 사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계속 관련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이게 어려운 선택인데 제가 요 단계까지는 저도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는 라이선스 아웃, 바이오테크,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CMO 이런 쪽으로 내년에 되게 좋지 않을까 보는데, 이것도 다 개별단의 이슈라서 바이오는 개별적으로 다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대표 기업들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50% 가까이 비중을 이제 차지하게 됐죠. 아까 49.8%까지 보였는데 내일 아마 이게 분자가 커지고 분모는 커질지 모르겠는데 분모도 조금 커지더라도 50%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대형주 쏠림이 조금은 멈추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멈춘다는 게 하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안 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내 종목만 안 오른다면 제가 데일리 시황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식은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대한 타임 스케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1년 안에 몇 퍼센트가 목표다. 근데 그 몇 퍼센트가 1년 안에 왔어. 그럼 던질 것이냐? 그 종목이 더 좋아질 것이냐? 이런 것들 그때그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총 50% 가까이 차오른 대형주를 따라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 이게 포트가 없으면은 소외감이 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따라잡을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잡으면 저는 수익이 날 거라고 봐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8만원을 가도 이제 10% 내의 수익률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밸류체인은 더 많은 수익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세를 또 못 내고 오늘 같은 날 지난주에 계속 쉬고 있기 때문에, 자, 성장이 담보된 내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오히려 늘리고 유지할 것인지 결정할 그런 지금의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지, 이 대형주들을 또 손바뀜으로 잦은 매매, 즉 잦은 손가락 매매로
만약에 갈아타면은 만약에 어긋나면요 정말 수익률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주린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 올해 처음 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타임이 시간 포트폴리오고요. 여기에 따른 투자 수익률 그리고 개별주들의 조정이 지금 나온 순간에도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에 있지만 않다면은 마이너스권에 있으면 종목 점검과 진입시기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버텨야 되는 그런 인내의 투자가 필요한 타임 시간 포트폴리오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내용을 항상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구독하기 아직 안 하셨으면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은 새로운 동영상 업데이트 될 때 투자에 도움되는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